타코입니다. 오늘의 테마는 세계 각지에서 연쇄적으로 시작된 중국인 배제에 대해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인에 대한 취급이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아시아, 한국, 어느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거절입니다. 한때는 관광객으로서 대량으로 방문했던 중국인이 이제 입국조차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각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선은 전체상으로부터 봐갑시다. 러시아에서는 중국인이 도시를 걷는 것만으로 직무질문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서류의 미비를 구실로 벌금을 청구받고 불평을 하면 더욱 금액을 매달아 올린다.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만이 분명히 먹이로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중앙아시아, 특히 키르기스스에서는 관광비자 600건이 일제히 거부되었습니다. 이는 치안 악화에 대한 우려로 국가를 들고 중국인의 유입을 막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도 입국 직후에 도망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투어객이 모습을 끄고 뒤 조직과 합류하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중국인의 입국 심사를 대폭 엄격화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동시다발하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인의 해외 유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2025년 1분기만으로 국외로 나온 중국인은 무려 1억 6,300만 명. 이것은 비정상적인 숫자이며 각 나라의 사회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인이 관련된 트러블의 대부분이 뉴스가 되어 이미지는 악화의 일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는 중국인은 요주의라는 공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진지하게 일하고 규칙을 지키는 중국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이 보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체의 경향입니다. 트러블을 일으키는 인원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이것이 중국인 배제의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의 공기는 분명합니다. 중국인이 오면 문제가 늘어난다. 그러므로 심사가 엄격해지고 입국 거부가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까지 미움받게 되어버렸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지역이 안고 있는 불만, 그리고 중국인끼리의 트러블, 이것들을 깊은 파는 것으로 세계가 거리를 취하기 시작한 진정한 이유가 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러시아입니다. 여기서 중국인이 가장 노리고 있습니다. 역을 나온 중간에 경찰이 가까워져 서류를 보여줘 라고 둘러싼다. 물론 형식적인 검사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벌금이 목적입니다. 서류의 일부를 일부러 꺾고 무효가 되었으니까 다시 만들어라 라고 말해 추가의 돈을 요구한다. 반론하면 강제 연행할 거야 라고 위협받는다. 바로 하고 싶은 무제한입니다. 러시아어를 모르는 중국인은 울고 잠들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일상화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인끼리 배신입니다. 유학생이 동포에게 방을 중개해달라고 하고 나중에 버외적인 금액을 청구됩니다. 게다가 계약서는 가짜로 대가는 존재하지 않고 갑자기 주처에서 쫓겨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은 이것을 보고 중국인은 타국민보다 먼저 동포를 속인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경찰의 취급도 당연히 엄격해집니다. 이것이 러시아에서 중국인만이 노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어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관광비자 600건이 일제 각하된 배경에는 여러 사건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제시된 것은 중국인에 의한 교통 트러블과 폭행 사건입니다. 술을 마시고 날뛰고 현지민과 충돌해 경찰을 도발하는 동영상이 확산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면서 실태는 불법 노동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현지 취업 기회를 빼앗는 행위에 국민의 불만은 폭발했습니다. 또한 무허가로 장사를 시작하는 중국인이 많아 현지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위생관리도 나쁘고 통보가 잇따랐기 때문에 정부가 전면적인 조임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특정 유가를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고 설명했지만 각하된 600건 모두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은 전 세계 뉴스가 되었습니다.
중국 국내에서는 차별이다라고 반발의 목소리가 올랐습니다만 현지는 자업자득이다라고 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깊은 파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인의 도망 투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입국 직후 투어에서 사라지고 뒤 조직으로 이송되어 불법 취업된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서입니다. 이러한 도망을 안내하고 있는 것도 실은 중국인끼리입니다. 중국어로 불러들이고 중개료를 취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한다. 동포를 돕는 오히려 동포를 판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인에 의한 무허가 택시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노리고 통상의 2배, 3배의 요금을 걸었다. 한국의 택시 업계는 피해의 대부분은 중국인에 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입국 심사를 엄격화하고 감시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중국인의 행동 패턴의 공통성으로서 세계에 인식되어 버렸습니다. 규칙 위반이 많고 무허가 영업이 많고 도망이 많고 동료를 속이는 사례가 많다. 각국의 사회는 통계나 데이터가 아닌 실제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즉, 중국인이 오면 문제가 늘어난다라는 체험이 퍼져 그것이 제도나 입국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중국인 왕따가 아닙니다. 악질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자가 많다는 현실에 각국이 자위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인 각자의 신용을 깎아 해외에서의 취급을 빠르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중국인이 전 세계에서 미움받고 버려지기 시작했는지 그 진정한 이유를 심굴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문제의 축적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국가로서의 신용 붕괴가 배경에 있습니다. 우선 중국 국내의 경제 붕괴가 해외에서의 취급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도산이 잇따라 젊은이의 실업률은 공표치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도시부의 평균 월 수입은 5,500위안, 농촌에서는 불과 1,500위안이라는 엄격한 현실. 이 수입으로는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외로 도망칠 수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 결과 대량의 중국인이 국외로 유출되어 각국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용 측 사회에서는 중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새로운 스트레스가 탄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중국인이 저임금 노동에 대량으로 진입해 현지 일을 빼앗고 있다고 비판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중국인이 무허가 영업을 반복하여 현지 상인의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가 겹치면 국가 수준에서 경계감이 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이 중국인끼리의 불신입니다. 해외에 나온 중국인이 가장 먼저 경계하는 것은 다름없는 동포라고 합니다. 속이는, 돈을 착취된다, 계약서가 가짜, 송금을 들고 도망간다. 악덕 중개와 뒤 조직의 대부분은 중국어로 권유하고 같은 중국인을 오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륜의 부패야말로 외국 사회의 눈에 위험한 집단으로 비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세계가 보고 있는 것은 개인의 자질이 아니라 중국인이라는 집단의 행동 패턴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직무 질문의 표적이 중국인에게 치우쳤고,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비자가 일제히 각하되었고, 한국에서는 도망 투어가 사회 문제화되고 입국 심사가 급격히 엄격화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국인만을 향한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지락, 세계는 이미 중국인의 취급 방식을 명확하게 정한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에 빠졌는지 더 파헤쳐 봅시다. 근본적인 것은 중국 정부의 더블 스탠다드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강렬한 태도를 취하면서 국내에서는 경기의 악화를 계속 숨겨왔습니다. 그러나 붕괴된 경제 상황은 숨길 수 없고 중국인은 차례차례 해외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 결과 해외 노동시장과 관광지에 중국인이 눈사태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부각되는 것이 중국인의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는, 자신만이 득을 하려고 하는 동포마저 속인다. 이러한 행동이 연쇄해 현지민의 혐오감은 모집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중국인에 의한 무허가 택시가 횡행하고 멍청이가 다발,
현지 택시 산업은 경로하고 중국인 관광객에게 경고문까지 나오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중국인 경영의 무허가 점포가 위생 문제를 일으켜 현지 주민들의 항의 시위까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동포에 속는 비참한 모습이 SNS로 확산되어 중국인은 중국인을 지키지 않는다는 냉혹한 인상이 사회에 정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중국인 전체가 문제를 반입하는 존재로서 인식되어 버립니다. 그 결과 심사는 엄격화되어 체제 관리는 엄격해져 결국 입국 거부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인 자신에게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국내의 급여 수준이 오르지 않는 한 해외로 도망치는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로 나올수록 중국인의 평판은 땅에 떨어지고 대우도 악화됩니다. 이것은 바로 출구가 없는 악순환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경제의 실속을 인정하지 않고 국제사회와의 충돌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때마다 세계는 중국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해외에 나온 일반 중국인들입니다. 벌금의 표적이 되어 법에 의해 요금이 청구되고 드디어 입국도 거부된다. 정부는 도움이 되지 않고 세계는 신용하지 않고 현지 사회로부터는 경계된다. 이 구조가 중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입장에 몰리고 있는 원흉입니다. 세상은 눈치챘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성장의 원천이 아니라는 사실에, 그리고 지금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중국 자르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중심을 자칭한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경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바꾸려면 경제 재건과 신용 회복이 필수적이지만 둘 다 곧 실현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당분간 중국인에게 내려오는 해외에서의 취급은 더욱 가혹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AGT 타코이 전하는 가장 잔인한 현재지입니다.